할인 대잔치 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떠 드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이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두통, 이명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일보의 배준용 기자의 글. 이 기자 아주 글을 맛깔스럽게 어떤 데 잘 쓰는데 대부분. 오늘 글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댓글도 하나, 요 기사에 대한 댓글 여러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도 같이 소개합니다. 제목이요. 하극상은 못 참지. 다음 표. 국민은 왜 축구대표팀에 폭발했나? 부제목 보니까요. 한국 사회에 급소 찌른 손흥민, 이강인의 충돌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을 용서해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 못한다. 지난 21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이른바 축구게이트가 터진 후 처음으로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만나 사과한 소식이 알려졌다. 핵심 당사자들이 화해했다지만 이강인을 향한 여론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우리 손흥민이 용서해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수는 축구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병역 면제를 박탈하고 입대시켜라. 국대에서 영원히 뽑지 말아야 한다는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차세대 핵심으로 꼽힌 슛돌이 이강인이 아시안컵 도중 충돌한 축구게이트는 한국 사회의 담론장에 그야말로 불을 질렀다. 한 직장인은 단톡방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 친구와 술자리에서도 이강인과 손흥민 얘기만 해서 귀에 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평론가들조차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아시안컵에 대한 실망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국민을 이토록 분노하게 한 것일까? 1. 어딜 감히 강도란 MG라기엔 너무 나간 슛돌이. 탁구게이트가 터지기 전만 해도 이강인은 귀엽고 당찬 한국교의 밝은 미래 그 자체였다. 우리가 키운 슛돌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 속 이강인의 모습은 당돌한 MG라고 포장하기엔 너무 나갔다. 감히 한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팀 주장인 손흥민의 팀 미팅 소집을 거부해? 그렇다고 명상을 하거나 차분히 경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라 후다다닥 저녁을 먹고 2시간 넘게 탁구를 쳤다고? 주장의 말에 대들고 주먹까지 내질렀다고? 이강인은 부인했다. 그러다 주장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다음날 동료들과 태연히 물병 던지기를 하며 깔깔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팬들은 외쳤다. 이강인을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하라! 평론가 A씨는 단합과 위계질서, 인화를 중시하는 기성세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강인의 행동을 조직의 근간,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신호로 본 것이라고 했다. 퇴출, 배제, 강제 입대 같은 과격한 말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전통적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최근 개인주의와 합리, 효율을 내세우는 MZ세대와 충돌하면서 분노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데 탁구게이트는 이들이 조직생활에서 겪는 분노와 혼돈의 경험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며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이강인이 제대로 건드렸으니 더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론가 B씨는 능력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한데 이강인의 태도는 국민이 대표팀에 기대하는 상징성, 애국심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컵에 진중하게 임한 고참 선수들과 달리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런 간절함과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 것도 국민을 분노케 했다는 것. 한 30대 직장인은 예전에 대표팀에서 부진한 선수는 국민께 죄송하다. 다음 경기에서 분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부 젊은 선수들이 팬들이 비난해도 거의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이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2. 화만 더 돋은 스토리 사과.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진되는 이강인의 사과 방식도 한몫했다. 지난 14일 불화가 알려지자 이강인은 인스타그램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여기에는 축구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을 뿐 정작 손흥민과 이강인 동료 대표팀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더 황당했던 건 이 사과문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아닌 스토리로 올렸다는 것. 스토리에 올린 사진은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축구 팬들 사이에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결국 이강인은 직접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했고 인스타에 다시 게시물 형태의 반성문을 올렸다.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이지 라는 탄식이 나왔다. 3. 옛 주장에게 대든 손흥민의 소집령.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강인을 과도하게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파도 만만치 않았다. 이강인을 향한 기성세대의 꾸지람에 이들은 조목조목 반박한다. 탁구? 감독이 저녁 먹고 자유롭게 시간
시간 보내라 했는데 뭐가 문제? 경기 전날 탁구를 하든 명상을 하든 컨디션 조절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경기력으로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 전날 팀 미팅을 소집한 주장 손흥민의 행보에 대해 소수파는 의문을 제기한다. 님들은 점심시간에 밥 먹고 쉬려는데 상사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회의 좀 하자 하고 하면 욕이 나오지 않나요? 다음날 경기가 걱정됐다면 주장 임의로 회의를 열 게 아니라 감독에게 공식적인 팀 미팅을 요청하는 게 맞는 절차였다는 것. 아무리 그래도 선배이자 팀 주장에게 그렇게 대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이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손흥민도 자기 팀 주장한테 대들고 싸웠는데 그건 왜 가만두나요? 동료끼리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면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 후스퍼에서 2019-2020년 시즌 한 경기에서 팀 주장이던 골키퍼 요리스와 충돌한 바 있다.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왜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손흥민도 맞서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손흥민도 이강인과 화해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정태 평론가는 감독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로 선수들을 소집한 건 감독에게 항명 저항한 것이며 손흥민의 행보가 무조건 영웅무시되는 여론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4. 무능한 상사 클린스만 전 감독. 이렇게 이강인과 손흥민을 두고 싸우다가도 클린스만이라는 거악 앞에선 대표팀 선수도 사람인데 조율하는 건 결국 감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탁구게이트 핵심 원흉은 리더십 없는 무능한 감독이었다는 게 양쪽의 공통된 결론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클린스만을 자신의 상사에 비유하는 글이 적지 않다. 일은 아랫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자신은 정치질과 친목질을 몰두하며 공은 내 것이고 관은 아랫사람 탓으로 돌린다.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 직전에 축구협회가 주관한 회의에서 손흥민과 이강민의 갈등으로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국민의 분노는 또다시 머리끝까지 올라갔다. 축구팬 사이에선 애초에 탁구게이트가 영국 황색 언론에 흘러들어간 것도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공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어느덧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 무능한 상사의 가장 큰 죄악은 스스로 유능하다고 믿는 것. 뻔뻔하게 월드컵 예선을 계속 치르겠다고 장담하다 결국 임기를 1년도 못 넘기고 경질됐다. 그는 떠났지만 국민은 여전히 화를 낸다. 대형 사고를 쳐놓고 위약금으로만 100억 원을 챙겨간다니 도대체 이런 무능한 감독을 데려온 게 누구냐? 당장 나와! 5. 리더십 실패의 전형 축구협회. 사달이 난 와중에 최종 책임자인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서야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위약금, 본인 사퇴 여부, 선수 간 갈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의사표명 없이 두루뭉실한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축구팬들 사이에선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만 급급한 무능한 회사를 보는 것 같다는 분노가 타오른다. 평론가들은 리더십 부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헌식 평론가는 탁구게이트를 책임지고 수습 정리해야 하는 주체는 협회인데 아무도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고 암암리에 결정하며 결실은 독차지하려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리더십 부재가 낯뜨겁게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이 사태 자체가 다분히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노정태 평론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라는 외국 명장이 탈권위적 평적 질서와 소통 리더십을 구축해 줬는데 이번 탁구게이트는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도태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 사회 전반의 리더십이 표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국민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말도 한국다웠다. 대인배 흥민이 형이 부족하지만 장래가 밝은 동생 슛돌이를 크게 품어줬다. 한 네티즌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국민들 싸움 붙여놓고 자기들은 금세 화해했네. 또 다른 네티즌이 말한다. 이천수도 품은 대한민국인데 이강인도 크게 품어줍시다. 클린스만 축구협회 열심히 비판하던 이천수 의문의 1패 추가.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네요. 잘 나가다가 이 글이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 인상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아무튼 주말이라는 코너에 배준영 기자의 이제 칼럼인데 이거를 보고 저도 이거 조금 뭔가 좀 거시기한데 뒷맛이 좀 개운치 않은데 생각했는데 댓글을 읽다 보니까 오리아빠라는 닉네임을 달아준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또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기자가 뭔가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네. 우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런다고 밥이나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팬들은 선수들이 단합해서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에 감동하고 환호하는 것이다. 전력이 다소 뒤떨어지는 팀이라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때 비록 지더라도 저지만 잘 싸웠다며 박수갈채를 보내준다. 축구는
이거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직접 뛰면서 경험해본 적 있는 경기이다. 그런 만큼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팀워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그런 만큼 저 어린 싸가지 사이코패스 한 X이 인간 일을 포기한 폐륜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용서나 관용은 소중한 덕목이지만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썩은 가지는 냉정하고 과감하게 잘라낼 줄도 알아야 한다. 이강인에 대한 용서를 선동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 기사에 대해서 오리아빠라는 분이 기자가 뭔가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댓글을 썼는데 이 댓글이 쓰신 분이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배준용 기자가 약간 간과한 것인데 축구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댓글 쓰신 분이 더 수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준용 기자가 잘 분석했지만 축구는요 왜 열광을 하고 또 분노를 하고 심지어 남미에서는 축구 자기네 대표팀이 지면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근데 열심히 싸우다 졌을 땐 살인이 안 일어나요. 근데 뻔히 이기는 경기를 예를 들어서 소울이 장난치다가 자살골을 넣거나 이러면 총 쏴요. 남미에서 장난치다가 아니면은 너무나 잘하는 선수인데 그날따라 오만 방자 해가지고 팀 플레이 안 하고 싸가지 없게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졌을 경우 그럴 때 이제 총 쏘고 이래요. 왜냐하면 축구는 단체 경기에서도 가장 말하자면 이 전쟁 같은 경기예요. 뭐 장비 이런 게 없잖아요. 공 하나 놓고서는 그냥 때로 11명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총칼 두고 전쟁을 할 수 없으니 경기로 전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미식 축구를 아메리칸 풋볼이죠.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는 그게 전쟁 같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는 장비도 많고 뭐 이것도 헬멧도 쓰고요. 어깨에 뭐 이것도 달고 장비도 있고 뭐 화려합니다. 그건 미국에선 열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열광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한 건 이 축구입니다. 스포츠 중에서요. 그래서 월드컵이 올림픽보다도 더 시청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강을 앞둔 경기, 4강에서 결승전을 앞둔 경기 전날 저녁에 이강인이라는 놈이 주장은 불러 모아서 어떻게 좀 단합하고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고 저녁 시간에 그러는데 그걸 대들고 주먹질을 하고 주장한테 덤볐다는 게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남미 같으면 죽었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배준영 기자가 그걸 관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강인을 용서하자는 말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MZ세대를 마치 꼰대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우리 문화가 잘못된 것처럼 슬쩍 이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MZ세대? 웃기고 앉았네. MZ세대도 흥분해. 이강인의 이 난동에 대해서. 뭘 알고 떠드세요. MZ세대 지금 난리 났어. MZ는 다 싸가지 없고 그러지 않아. MZ세대는 어른들 다 능멸하고 이러지 않아요. 선배들 능멸하고 주장 능멸하고 주장한테 주먹 날리고 MZ세대가 다 안 그래. MZ세대가 어디 팀워크하자는데 주장한테 주먹 날려. 그리고 그렇게 해서 4강 망쳤는데 거기서 그 다음날 경기장에서 이거 물병 던지면서 이거 게임하는 거 봤죠? 이놈들. 그 전날 그 지랄 해놓고 손흥민한테 주먹 날리고 손흥민이 골절된 이거 테이핑 갖고 나와서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서도 그거 누가 MZ세대가 다 그렇게 해요. MZ세대를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히딩크 얘기를 하면서 히딩크 때가 이제 우리 그 선후배 문화를 탈피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선후배 문화 탈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히딩크였으면은 이강인 같은 선수가 웃기고 그것도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때는 이동국이라는 같은 이런 고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만약 물떠와 이러고 너무 엔트리에서도 제외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어린 선수고 이런 거 실력 위주로 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강인이 오히려 난동을 부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선배가 난동을 부린 거고 선대의 난동을 막은 거고 히딩크가 있었으면 후배의 난동도 막았었지. 이게 잘못 안 거예요. 이런데 이 분석 기사가 오히려 이강인에 대한 그 분노를 더 불을 붙이네. 이강인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쓴 건데 용서가 아니라 더 불을 붙이네요. 그리고 영화 밀양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 그거 아주 잘 만들었는데 상도 탔죠. 송강호하고 전도연이 연기 참 그 상도 탔는데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들이 죽인 놈 유괴해서 죽인 놈을 그냥 교회에 나가서 억지로 이제 용서하고 그놈 살인범한테 면회를 가는데 그놈이 환한 모습으로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한.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저렇게 환한 표정을 지을까 하고 그때부터 전도연이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땡깡도 부리고 이래요. 억지로 용서하고 갔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놈 억지로 용서했는데 그 죽인 놈이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뚜껑 열리거든요. 용서를 손흥민이가 해줬어.
있어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용서가 아직 안 됐어요. 예, 한국에 못 돌아오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만 월드컵은 엔트리 제외입니다. 안 돼. 월드컵 엔트리에서 제외 안 하면 어떤 감독이라도 이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국민들이. 염장을 또 질르네. 뉘앙스가 이상하네. 이상해요.